자, 오늘 얘기를 일단 좀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제 뭐 정치에 있어서 전선은 일단 청와대 전선인데, 청와대 이전 관련돼서 업무 폴리시의 후드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네. 헤어스타일이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눌려 있는 거 그냥 근데 상처 이거 이렇게 아이고 안돼 안돼. 네,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일단 방송 얘기를 시작을 하죠. 일단 첫 번째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이전 관련돼서 말이 많은데, 저는 경기도도지사 김영환 전 장관 어떤가요? 아유 다들 경선하라 이거예요. 저는 경선이요. 누군가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될 거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 경기도지사 얘기가 많은데, 전 얘기 그거예요. 제 기본적인 이거는 뭐 경선을 해서 뽑히는 거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아서 후보가 될 거고, 누군가는 1, 2% 나올 겁니다. 그렇죠? 1, 2% 나오고 컷오프 당하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다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전 그래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응원합니다. 뭐 출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군 안 돼, 누군 이렇게 제가 제 입장을 표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다 출마하시겠다는 분들 거의 다 응원을 하려고요. 단 유승민 의원은 응원하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그 생각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김영환 장관이 됐건 뭐 강용석 변호사가 됐던 뭐 이렇게 다 출마하는 거에서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일단 여러 가지로 필패 카드 앤드 뭐 그런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게, 그리고 왜 이게 뭐냐면 유력 후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저번에 강용석 변호사 얘기 나왔을 때도 강용석 변호사가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후보가 되면 후보가 되는 거고, 후보가 안 된다고 해도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강용석 변호사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다시 여의도 바닥에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돼서 강용석 변호사가 잃는 건 없을 거다. 잃는 건 없을 거고, 지금 그 가세연에서 얻은 성과를 여의도 정치의 자산으로 어떻게 바꾸는 과정에서 경선 참여 앤드 후보 지원 뭐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은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김영환 장관도 저번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셨을 때부터 그 이재명하고의 투쟁 관계가 오래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재명의 약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이재명과 싸운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쭉 있으시니까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재명하고의 싸우는 걸 넘어서서 경기도에 관련된 김영환 장관의 비전이 뭐냐. 저도 그랬죠. 강용석 소장도 경기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근데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분 자체가 얻을 거, 당이 얻을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유승민은 그 많은 기회를 다 날려먹었는데, 요번에도 또 경기도지사에서도 또 자신의 한번 도전을 위해서 중요한 도전 기회, 그래서 도전해서 실패해서 얻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비토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출마의 변인지 되게 기가 막힌 비전을 제시하시면, 유승민 준비 많이 했네? 유승민 비전 있네?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도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라고 생각이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지. 뭐 그런 정도 얘기요. 그러니까 비전, 경제 전문가라고 했다가 경제 전문가인 걸 인정하고 모으는 걸 떠나서, 그러면 경기도 경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유승민 의원이? 그냥 물음표란 얘기예요. 물음표. 보여달라. 나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토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는 거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나를 인정해 달라라는 거를
호소를 한번 해보시라. 그것까지 못하게 수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로 기대 안 해요.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라는 선입견이 나도 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도전은 해보시라.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도전은 저는 스피커니까 스피커를 설득을 하고 유권자를 설득을 하고 또 누군가를 설득을 하는 역량을 한번 보자. 유승민이 설득을 하는 역량을 보는데 우리가 거기다 쿠사리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유승민 의원은 우리를 설득을 할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뭐래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거고. 한번 해보시라. 유승민 의원은 한번 해보시려면 심장을 진짜 강하게, 멘탈을 진짜 강하게 부여잡고 하셔야 될 거다. 어마어마한 조롱과 비난, 유승민 뭐 이런 거에 대한 극복하셔야 될 게 정말 많을 거다. 당 내에서. 근데 그거를 또 협잡과 세력으로 찍어 눌러서 후보가 되면 그러면 낙선이지. 나의 변절, 민주당 지지할 때 당신 영상 보니 씁쓸하네. 무지하게 씁쓸해 하십시오, 국회의장님. 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꺼질까요?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건, 저는 뭐 당은 바꿨을지언정 이 패미와 주사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그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나는 패미와 민주당에서도 그랬고,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 보시겠지만 저는 PC주의가 점령한 좌파를 인정할 수 없는 거는 정의당 시절이나 민주당 시절이나 이건 안 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그리고 제가 한미동맹이나 뭐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변한 적은 없고, 뭐 그런 거죠. 후보가 된다 해도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거는 결국 그 보이콧의 방법이 뭐겠어요, 호당이님? 안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되면 당내 코어 지지층들로부터도 이탈표가 한 뭐 적어도 3, 4%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5%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진 선거구잖아요. 경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도에선 졌잖아요. 5%로. 그런데 유승민이 나오면 한 7, 8%로 지지. 더 벌어지면 더 벌어지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윤 후보가 5%로 진 경기도에서 그거보단 줄거나 아니면 도전을 해서 이걸 줄여 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유승민 의원을 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건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시라.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런 거고.